tulip도 인간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튤립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 튤립은 자갈색의 반점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혹시 브레이킹 바이러스라고 하는 튤립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서쪽 베란다에서 난쟁이 키로 잎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꽃이 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조기에 꽃을 수확하고 이렇게 놔둔 튤립이에요. 제가 키우는 튤립 중에서 이렇게 잎에 반점이 있는 튤립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게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판매자분에게 문의를 했었는데요. 판매자분이 꽃 모양을 보더니 자기가 판매했던 리스트 중에 비슷한 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 리스트를 검토를 해보니까 엘시드라고 하는 튤립이 이 튤립이랑 좀 비슷한 생김새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시드라는 튤립을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튤립은 잎에 이런 반점이 없더라고요. 보통 다른 튤립처럼 잎이 이렇게 반점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제 판매자분이 저한테 이제 한번 키워보라고 다른 품종의 구근을 주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엘시드가 섞여서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이게 엘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잎에 자갈색의 반점이 나는 튤립은 그레이기 품종의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레이기 품종은 이렇게 잎에 자갈색의 반점이 나는 튤립인데요. 그 품종에 해당하는 튤립들도 꽃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나뉘더라고요. 그레이기 품종에서도 어떤 이름의 튤립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계속 알아봐야 할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튤립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다는 제가 헷갈렸다는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요 반점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조금 불규칙적으로 나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점 상태이잖아요. 뚝뚝뚝뚝뚝 끊겨 있는데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요게 연속성으로 들어서 진짜 줄무늬 스트라이프로 길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브레이킹 바이러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 파동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합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때 튤립 구근값의 인상을 주도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색의 튤립은 아니고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걸린 잎에 줄무늬가 많은 그런 튤립이에요. 그런 튤립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브레이킹 바이러스라는 것에 걸리게 되면은 꽃잎의 색깔이 점점 빠지면서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희소성도 높기 때문에 그것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바이러스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걸린 잎에 줄무늬가 있는 튤립이 품귀 현상이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넘는 시점이 돼서 이제 튤립 버블이 깨지면서 튤립 값이 폭락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이거는 지금 플래시 포인트라는 튤립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튤립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이제 이게 너무나도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단색의 튤립이 귀하게 되면서 단색 튤립의 몸값이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튤립에 줄무늬가 나는 그런 튤립들을 개량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근이 몇 세대가 걸쳐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에는 검역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미리 바이러스나 병해충에 대한 소독을 충분히 하고 보내고요. 물론 같은 소독을 해도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구근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구근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역 단계에서 이제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검역이라는 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주사이다 보니까 운 나쁘게 걸리면 거기에 있는 멀쩡한 구근들까지도 같이 폐기가 되고, 운이 좋게도 안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구근과 딸려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린 구근이 또 딸려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심어졌을 때 바이러스라든가 병해충 같은 게 발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튤립에 이상이 있다 하시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조기에 발견을 하시고 폐기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폐기 방법은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 그러니까 소각 방법이라고 합니다. 튤립이 정상적인 튤립이랑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매한 튤립의 꽃 모양하고 막상 피었을 때 꽃 모양이 같은지를 한번 살펴주세요. 만약에 단색이 튤립인데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난다 하면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일 확률이 높고요. 바이러스 중에서는 잎의 병변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브레이킹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잎에 갈색의 줄무늬가 쭉쭉쭉쭉 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살이 트는 것처럼 여기 잎에 약간 흰색 색깔 있게 이렇게 모자이크로 잎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에 이상한 모습, 뭐 검은 반점이 생겼다던가 꽃에 줄무늬가 생겼다던가 이런 이상한 모습이 있으면 한번 병이나 바이러스를 의심을 해보시고 판매처든 아니면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염 방식이 인간으로 치면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식물로 보면 즙액이 전염이 되면 옮겨지는데요. 주 매개체는 진드기예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에 달라붙어서 여기에 있는 진액을 쪽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렇게 빨아먹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다른 튤립에 가서 또 빨아먹으면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묻은 진액이 여기에 체관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심어져 있어도 진액이 옮겨지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옮겨지지는 않아요. 진드기 외에도 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는 루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튤립을 어떤 이유로든 자를 때, 꽃이든 잎이든 줄기든 잘랐을 때 그 자른 가위에 이 진액이 묻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손이든 어디에 묻었을 수 있는데, 그 진액이 이제 다른 튤립에 옮겨지면 그 즙액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식물에게 가위를 사용을 해서 그 식물의 진액이 묻어 있으면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가드닝 가위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면 세제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위의 수명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병해충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튤립 키우다 보면 요 목이 띵강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요 튤립에 칼슘이 부족하면 요 꽃대, 요 줄기, 요 꽃머리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튤립도 그렇고 히아신스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요게 이 토양에 칼슘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토양에 칼슘은 있는데 여기 영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같은 게 칼슘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목 부러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뿌리가 썩었다던가 하는 식의 생리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셨을 때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시면 정말 이 토양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양에다가 칼슘이 있는 영양제 같은 것을 조금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꽃이 피는 시기에는
이 칼슘을 좀 주시면 이 꽃이 되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꽃이 피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조금 희석을 해서 주면 튤립을 보다 튼튼하고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농도가 너무 많게 되면 전에도 말했듯이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식물에 있는 물이 오히려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 꽃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농도는 반드시 준수해서 옅은 농도로 주시길 바랍니다.